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경공술 오늘의 경제 선생님입니다. 이영주 연금 박사 상담센터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상담센터 이름을 연금 박사로 지어놓으면 참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어쨌든 찾아오시는 데는 되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도움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걸 또 노리셨군요. 자,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합니다. 연금 개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3대 개혁 안에 넣고 계속 얘기했는데요. 자, 어떤 방향으로 달라집니까? 아직 방향이 나온 게 없고요. 네. 또 1차 개혁위원회에서 사실 거의 논의된 게 없이 또 지지부진했었거든요. 네. 뭐 10월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교육제도처럼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지 사실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일단 국민연금은 제도 개혁 자체가 크게 세 가지로 내는 돈은 좀 더 많이 내고 받는 돈은 조금 더 줄이고 받는 시기는 늦추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조금 더 안 좋게. 아무튼 돈 내고 뭐 돈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다 좀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그러니까요. 네. 더 일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세 가지를 다 또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뭔가는 더 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또 기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네. 아무튼 개혁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아무튼 돈 연금 국민연금 돈 더 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더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걸 줄이는 건 직접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자, 것 같고. 얼마나 더 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소득의 9%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기금 고갈을 좀 더 늦추기 위해서는 최대 15%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9%에서 15%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과정상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 3% 이상 올려서 한 11에서 12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예. 점점 더 해가지고 결국은 종국에는 15%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전 국민이 소득의 9%를 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물론 이제 직장 가입자들은 그중에 절반을 회사가 내주고 있는 거니까 예. 내가 절반 4.5만 낸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것도 직장에서 4.5%를 원래 급여를 줄 걸 예. 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다 본인이 9%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9%를 다 내신다고 보시면 되죠. 네. 25년 전부터 9%씩 내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더 내야 된다. 이 9%로 바뀐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올릴 때도 됐는데 사실 그 작업을 이전 정부부터 계속 해왔어야 되는 건데 계속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좀 미뤘어요. 미뤘고. 아니 근데 월급이 오르고 소득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또 내는 그 국민연금도 늘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소득 대비 늘은 건 당연히 사실인데 이제 받는 금액을 보고 있으면 네. 받는 금액이 국민연금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 소득 대체율이 70%였거든요. 야, 예.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번다고 신고해서 연금 내면 네. 나중에 100만 원의 70%인 70만 원을 평생 연금으로 지급해주는 네. 그런 굉장히 후한 제도였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줄여서 지금 40% 초반까지 왔는데 이것도 사실 낸 돈 대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내는 건 9% 받는 건 40%. 그러네요. 네. 네. 사실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이렇게 됩니까? 네. 지금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지금 점점 2028년까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0%까지 줄어들 건데 이거를 더 줄이면 아무래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개혁안 보면은 받는 거는 조금 더 올리거나 현행을 유지하자. 대신에 내는 걸 더 많이 내자. 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돈을 많이 내면 그 낸 거에 한 40%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지금 이제 만약에 국민연금을 과거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네. 낸 돈 대비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은 네, 지금 받고 있거나 앞으로 한 몇 년 내에 받으실 분들 네. 대략적으로 보시면 실제로 직장 생활 한 2, 30년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납입한 총액이 한 1억 원에서 1억 원 초반 이렇게 되시거든요. 네. 제일 많이 내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연금을 얼마 받냐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으세요. 아, 그래요? 그럼 한 달에 200이면 1년이면 2,400을 받는 거잖아요. 예. 낸 원금 총액이 1억 원인데 5년이면 나오네요. 4년, 5년이면 원금을 다 받을 수 있고 네. 만약에 이분들이 특히 60대 초반부터 받으시거든요. 예. 100살까지 살아버렸다. 예. 그러면 원금의 거의 7배, 8배를 받게 됩니다. 신동훈님께서 결국 지금 젊은이들이 다 떠안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 제가 방송에서 뭐
다단계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위에서 받아간 돈을 밑에서 메꿔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지금 받으시는 분들 연금을 깎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네, 또 지금 받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또 국가에 공헌하신 많이 분들이고. 냈는데요. 네. 60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60부터 받다가 그걸 이제 이제 연장이 돼서 지금 현재는 65세인데요. 예.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래서 1961년부터 64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63세부터 받으시고요. 예. 65년부터 68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64세. 예.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두 다 65세. 예. 부터 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것도 만진다. 조만간 66세, 67세로 바꿀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우리 국민들은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 되네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국민연금의 문제이기 이전에 네. 사회 인구 구조의 문제가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야 될 그렇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또 부담이 더 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도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아무래도 뭐 다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나라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연금 가입률이 높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나라는 사실 공적 연금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개인적인 준비를 별로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못하죠. 못해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적 연금 이외에 401k라고 개인이 스스로 준비했던 퇴직연금 연금보험. 들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예. 또 우리 뭐 주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S&P라든가 나스닥이 지난 20년간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여왔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금 재정들이 다 좋아지고 개인들의 연금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401k를 잘 운영하신 분들은 연금만으로도 노후가 해결이 다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된 특징들이 있고. 미국은 그렇다 치고요. 네. 일본 상황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좀 배워야 되는데.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연금 노후의 소비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일본도 후생연금이 되어 있고 기초연금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요. 특히 일본은 개혁을 조금 더 일찍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납입하는 보험료도 많이 높아져 있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연금 개혁의 문제는 좀 훨씬 덜한 거죠. 예. 우리나라는 개혁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많이 늦춰진 것이 가장 큰 문제. 거기다가 이제 고령화, 저출산 이것이 다 설상가상이 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이 없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네. 근데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으로 나의 노후를 다 보장해 주지는 못할 거거든요. 보장받을 수는 없으니 그렇죠. 개인연금도 하고 기초연금도 하고 이제 좀 알아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네, 네, 네. 자, 어찌 지금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네. 최대한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네. 그다음에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을 연금 개시 전까지 바로 할 수 있거든요. 60세가 되면 납입이 의무가 종료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내가 63세 연금을 개시한다 그러면 3년간 더 내실 수 있습니다. 더 내면 좋습니까? 아무래도 낸 돈 대비 효과는 훨씬 좋기 때문에 더 내면 좋다고요? 그럼요. 많이 내면 좋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일반 사적 연금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네. 국민연금이 낸 돈 대비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국민연금을 많이 내면 네. 내가 낸 돈 내가 많이 내면 나중에 많이 받습니까? 그럼요. 확실히? 물론 오래 사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네. 다른 일반적인 사적 연금에 비해서 조금만 평균 수명까지만 사셔도 네. 낸 돈 대비 효과는 일반 연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 좀 땡겨 받으면 안 됩니까? 네, 근데 저는 안 내고 그냥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연금이라는 것이 10년 네. 이상 가입자들은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하셔야 되는 것이 국가의 어떤 그런 정책이고 아, 네. 그다음에 좀 일시불로 받으면 좋겠지만 일시불로 우리 받으셨는데 갑자기 오래 살아버려. 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일시금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일시금을 소진해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금은 연금답게 네. 평생 연금으로 받으시다가 그리고 또 좀 보강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공적 연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인 스스로 준비하시는 사적 연금으로 가야죠. 예.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 같은 걸 통해서 연말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말 정산 받으시잖아요. 그때 세금 환급해드리는 연금이 있거든요. 그럼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게 되면 연말에 세금도 환급받으면서 나중에 연금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연금 이용해 보시면 되고 IRP라고요? 예, 연금 계좌라고 IRP 따로 있습니다. 네.
일반 직장인들은 많이 다 가입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영업자라든가 혹은 뭐 그냥 일반 개인들은 비과세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시는 연금인데 내가 납입을 하고 나면 일정한 수익률로 불려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평생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국가가 세금도 면제해주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대표님, 제 친구가요 보험회사 다녀요. 네. 그런데 야, 이 보험 들으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회사인데 돈 버는 데인데 이렇게 따져보면 네. 따져보면 너한테 좋겠냐 회사한테 좋겠냐 이렇게 네.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험 웬만하면 들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 예전의 보험들은 이제 사업비를 부과할 때 예. 모든 가입자가 전부 사업비를 당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예. 사실은 사업비가 크면은 보험회사만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연금 중에서도 보면 사업비가 거의 없는 연금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가입했는데 실제로는 비용이 거의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없냐라고 봤더니 네.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거의 부과하지 않고 예.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구조. 그렇죠. 그런데요. 네. 자, 지금 100만 원씩 내요. 지금 100만 원의 가치하고 네. 20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가 네. 같지 않잖아요. 네. 30년 전에 40년 전이에요. 네. 통영에 있는 저 네. 선배의 어머님입니다. 네. 그때 10만 원씩 냈어요. 네. 근데 30년 후에 네. 13만 원씩 받는데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10만 원, 지금 13만 원 하고.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큰 그 오류가 뭔지 아세요? 네. 내가 10만 원 내던 것도 네. 30년 전 가치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나는 받는 거는 화폐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네. 내가 내는 것도 같이 올려서 냈었어야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10만 원 내셨으면 굉장히 큰 금액 내신 거거든요. 엄청 큰 돈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10만 원 내고 있는데 지금 10만 원은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소득이었을 때 10만 원 냈다면 소득이 200만 원 늘어나면 또 20만 더 원 내야 내야 돼요?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 연금뿐만 아니라 은행,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이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정률로 투자되는 것이 결국은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 아,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받는 거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내는 것도 얼마 안 내면서 사람들은 심리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하지? 한날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걸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연금 개혁이라고 말은 하지만 연금 인상으로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국민 입장은 그 생각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개혁을 해야 되긴 하겠는데 네. 이게 이제 책임지기가 싫으니까 미뤄온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연금 전문가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전 국민이 같이 짊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 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앞으로 후세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일정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후세대에게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네. 상생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노인 빈곤 계속 얘기 나옵니다. OECD에서 우리나라 그 노인들이 가장 빈곤하고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된다. 네.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네. 노후 생활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네. 먹고 살기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네. 애 키우기도 어려운데 네. 얘기하는데 자 네. 그래도 노후 보장 노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연금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건지 좀 팁 하나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우리나라는 연금제도 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다음에 주택연금까지 다 제도가 있거든요. 자 저는 퇴직금도 다 썼고요. 네. 개인 연금 그런 거 모르고요. 또 네. 그다음에 뭐라고요? 그렇다면 뭐 없어요. 대부분이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집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집도 네, 은행이 네. 가지고 있겠죠. 네, 일반적인 분들은 집 한 채씩은 가지고 계신다.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 네. 선호가 강하니까. 그랬을 때 그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도 있거든요. 주택연금. 네. 그러면 이 집에 집을 살면서 네.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데 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집값 이상으로 연금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국가가 그걸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70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네. 집값 1억당 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집값이 5억이면 150만 원 나옵니다. 괜찮네요.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택보험. 네, 몰라서 그러시지 이런 연금 제도만 잘 이용해 보시면 네. 사실상 굶어 죽을 일 없습니다. 알았어요. 주택보험 있고요. 국민연금 담보로 또 돈도 빌려줍니까? 국민연금 담보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제 실버론을 해가지고 네. 일부 꼭 필요한 생활자금
뭐 의료비라든가 장제비 이런 거 해서 빌려드리는 게 있거든요. 많이는 안 줍니까? 네, 최대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뭐 어렵게 하시는 분들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연금을 내가 평생 받으려고 가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웬만하면 안 건드리기 좋죠. 퇴직금도 지금 중간중간 다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노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저는 국민연금 많이 냈어요. 돈 많이 냈는데. 네. 근데 제 얘기를 해가지고 잘못되면 큰일 났네. 어떤 사람이 많이 냈는데 빨리 이렇게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면 그게 네. 상속 많이 냈잖아요. 그 돈은 네. 상속은 안 되죠. 근데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인 게 유족연금 제도가 있어서 내가 받다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연금액의 한 60%를 가족에게 줘요? 줄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다만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고요. 예. 배우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아, 네. 혹은 25세 미만 줘야죠. 딱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잘했네요. 배우자가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요? 네. 아, 네. 미혼들은 미혼들은 못 받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어요.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경공술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